자, 150페이지요. 전 시간에 퇴적암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으니 퇴적암의 화석을 비교해서 지질시대를 구분해 봅시다. 지질시대는 절대연령과 상대연령 이런 것들도 구분하는 거 맞죠? 그 지질들의 환경, 생물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잘 외워주세요. 처음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 1에서 처음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처음 듣게 되는 단어들은 좀 신경 씁니다. 아래쪽에 지질시대 구분 기준 요거는 한번 들어봐요. 생물계에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생물계의 큰 변화 뭘로 찾을 수 있어? 화석으로 찾을 수 있어요. 지층을 막 팠는데 막 공룡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공룡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파트랑 여기 파트는 대를 구별하는 겁니다. 많은 종류의 생물이 갑자기 출현하거나 멸종하면 지질시대를 구분하죠. 두 번째, 대규모 지각 변동의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부정합이라는 대규모 지각 변동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시간적 단절을 의미하는 거 맞죠? 부정합. 그래서 상하지층의 시간적 차이가 크고 이게 부정합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야, 기저여감이 있으면 거기가 부정합층이야 라고 되게 간단하게 배우잖아요. 그럼 그 부정합이 나타나는 기저여감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겠죠. 거기를 찾으면 이 위의 층과 이 아래 층이 대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적 단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정합은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단위 요거 기억나요? 대, 기, 세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익숙합니다. 선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됐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거의 요 녀석만 배워요. 그리고 이 녀석도 잘 배우긴 하거든요. 왜? 공룡이 나온 시기는 언제야? 중생대. 공룡이 나온 기는 언제야? 그래서 이름이 주라기 공원인 거죠. 아니 이해됐어요? 네. 그때 쓰는 거예요. 그게 얘야. 괜히? 그럼 고생대도 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 가장 최초의 기가 이름이 뭐니? 페름기는 제일 마지막 기예요. 고생대 중에 제일 위에 캄 오실 때 석탄사와 기름에 튀겨줄게. 캄 오실 때 석탄사와 기름에 튀겨줄 테니 요게 고생대를 외우는 방법이에요. 얘가 이름이 뭐라고? 캄브리아기. 그래서 이름이 캄브리아 앞에 있어. 그래서 이름이 성캄브리아예요. 누가 적겠니? 일본인이 적겠지. 한문에 영어로 합친 거죠. 캄브리아기 앞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선 캄브리아기예요. 됐나요? 이 기를 전부 다 외워요. 난 이거 외우고 있어. 시험 문제였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 시 기도 외워야 됩니다. 얘는 안 외워요. 안 외워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이게 고등학교 2학년 파트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파트에는 요 앞쪽이 추가됩니다. 대 앞은 뭐야? 그게 처음 들어보는 거죠. 누대. 됐나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누대.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거예요. 그래서 누대, 지질 시대를 가장 구분하는 가장 큰 시간단위 이름 보세요. 진짜 미쳤지. 명왕누대. 무슨 일본에 나오는 무슨 뭐
애들이 필살기를 쓸 때 하는 단어들 명왕무게 막 이러면서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됐나요? 명왕, 신생, 원생, 현생 이 중에 제일 오래된 건 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외워줍니다. 명왕, 시생, 원생, 현생. 명왕, 시생, 원생, 현생. 되니? 그럼 누대는 네 가지. 명왕, 그 다음에 신생. 오 비슷해요. 시생.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원생. 그 다음에 현생. 됐나요? 명왕 명왕성 같은 게 있는지 명왕 진짜 엄청난 대왕 명왕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불모지 됐나요? 시생 무슨 뜻? 생명체가 시작됐어요. 됐죠? 원생 무슨 뜻? 원시적인 생명체들이 있어요. 됐죠? 생명체의 지금 현생은 현재 상태 생명체들이 사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개념으로 시작! 이 제일 처음이죠. 그죠? 원시적인 애가 그 다음이고요. 현대적인 애가 마지막 맞지. 그래서 명왕, 시생, 원생, 현생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이 녀석들은 시간 간격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그럼 그 밑에 고생대, 중생대, 지금 신생대까지 있겠죠. 어디에 속하니? 그래서 졸라 큰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 네 개 중에 요 대들이 속해 있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현생대에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럼 이만큼 세 개는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 성칸불이 되니? 그러면 고생대에서 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중생대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신생대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누대, 대, 기, 세 이렇게까지 나누는 겁니다. 어디서 뭐가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요 밑은 그래도 조금은 잘 외워져요. 익숙하니까. 요 잘 안 외워질 수 있으니까 요거 간단하게 하나 정리할 거고요. 나머지는 좀 그렇습니다. 됐죠? 대, 기, 세 이렇게 나눈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지질시대 상대적 길이 모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맨 위에 있거든요.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88.1%가 선캄브리아대. 정말 긴 시대 맞죠? 이거 막 시계바늘 몇 분이야 이런 거 기억나요? 지질시대를 24시간, 12시간이라고 놔두면 고생대는 몇 분이니? 이런 계산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전부 다 외우셔야 되는 거 맞죠? 아래쪽에 화석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화석 발생 조건은 외웁시다. 화석의 발생 조건 이거의 별표 하나예요. 화석은 단단한 데가 있어야 화석이 됩니다.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공룡에서 새로 진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공룡들 중에 깃털을 갖고 있는 공룡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공룡 중에 깃털 갖고 있는 공룡이 있어. 얘가 파닥파닥 하다 보니 날게 된 거야. 이렇게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 공룡을 발견했을 때는
깃털이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깃털은 단단하지가 않아. 그래서 깃털은 화석으로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3D 컴퓨터라든가 슈퍼 스캐닝 같은 것들이 발견돼서 그 화석의 몸 부분도 화석이 없거든요. 뼈다귀만 있겠죠. 그 뼈다귀에 근육이 어떤 형태로 배열되어 있을지를 다 계산해요. 그럼 거기까지가 딱 껍질이어야 되고 그 위에 비늘이 덮여 있을 테니까 단단해야 되는데 그 위쪽으로 이만큼 더 텅 빈 공간이 나타난 거예요. 얘를 화석을 살이 둘러싸고 있어. 그 바깥을 껍데기가 둘러싸고 있어. 그 바깥을 또 뭔가가 둘러싸고 있었던 거야. 이게 뭔가가 되게 미스테리였대요. 나중에 봤더니 깃털 모양으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고기가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희미하게 뭔가가 자국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공룡들이 깃털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새야 왜 공룡이야? 공룡과 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걔네들도 두 발로 걷죠. 공룡도 두 발로 걸을 수 있잖아요. 닭 두 발로 걷죠. 그럼 걔네들은 뼈다귀로 얘가 공룡인지 새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파충류와 조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빨이 있냐 없냐예요. 지금 현재 지구에 남아있는 새 중에 이빨을 갖고 있는 새는 없어요. 다 부리라는 걸 갖고 있죠. 파충류는 부리가 아니에요. 입이에요. 그래서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걔네들을 분류하는 유일한 기준인 거죠. 그럼 깃털은 어디서 왔니? 이게 되게 미스터리예요. 생물체가 죽은 다음에 퇴적물에 빨리 매몰되지 않으면 화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산사태가 난다거나 해서 확 덮치면 그때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공룡 화석이 막 나라의 과학 박물관마다 있거든요. 그럼 꽤나 많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룡들 중에 싸워서 뜯어먹혀 죽은 애는 화석이 되지 않아요. 그냥 구덩이에 빠졌는데 흙이 덮이면 화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뜯어먹힌 애가 더 많겠죠. 화석이 발견된 것보다 지구상에 살고 있던 공룡의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석유죠. 원래 성분이 화석과 작용을 받아야 한다. 변해야 돼요. 퇴적암이 생성된 후 심한 지각 변동이나 변성작용을 받으면 안 돼요. 침식되면 습곡되면 안 되고요. 압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그마가 올라오는 것처럼 열과 압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녹아버리기도 하고 터져버리기도 하고 다른 작용을 받게 되니까 화석은 생겨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처음에 외웠어. 화석은 무슨 암에서만 발견된다고? 퇴적암에서. 그럼 퇴적암이 열을 받으면 무슨 암이 돼? 화성암.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동시에 받으면 뭐가 돼? 변성암이에요. 보세요. 화석의 생성 조건이 뭐야? 열과 압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화성암과 변성암이 되니까 그 화석도 있는 거지. 네? 이해하시면 안 외워도 돼요. 내가 지구과학을 좀 쉽게 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외울 게 많잖아. 안 외워도 되는 것도 많아요. 표준화석이요. 외우시면 되고요. 시상화석 외우시면 됩니다. 표준화석 졸라 많고요. 시상화석은 딱 2개. 많으면 3개거든요. 시상화석 대표적인 예 2가지의 밑줄 봅시다. 산호, 고사양. 이 두 종류는 밑줄 봅시다. 그럼 여기를 다 통틀어서 안 배운 거
처음 들어보는 거. 제가 무대죠. 그래서 기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좋은 틀리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지질 시대를 구분해 봅시다. 가장 큰 시간적 단위가 뭐라고? 무대, 그다음에 대, 그다음에 기, 그다음에 세.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번부터 한번 써볼까요? 지질 시대 구분해 볼게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누대 중에 가장 오래된 거 이름은 명왕누대. 됐죠? 그 다음 거 시생누대. 그 다음 거 원생누대. 그 다음 거 네, 현생누대. 되니 이게 누대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요. 명왕누대. 그 다음 거는 대겠죠. 그치? 무슨 대? 무슨 대? 무슨 대? 무슨 대? 됐어요? 됐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쓰는 거냐면 간단하게 이만큼을 선캄브리아대라고 씁니다. 요 현생누대만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눴어요. 되니? 그럼 이 녀석을 다 통틀면 선캄브리아대 끝나면 안 돼요. 2학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선캄브리아대인 거 알겠어. 자, 질문이요. 명왕누대에 해당하는 대는 몇 개? 그걸 외우세요. 책에 표가 그래서 나와 있는 거야. 명왕누대는 옆에 대가 뻥 뚫려 있죠. 그죠? 얘는 대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럼 시생누대 옆에 몇 칸? 됐나요? 원생누대 옆에 몇 칸?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대도 대대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여기를 이렇게 나누면 이 대가 대대대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요 녀석은 대가 없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다 이 대대대를 통틀면 진짜 그냥 툭 쳐서 선캄브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넓어졌죠. 그죠? 그럼 대학교 가면 어떻게 배워? 요것도 다 나눠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지질학자를 되려면 미치도록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럼 요거 외울 수 있겠어요? 제일 처음에 무슨 대? 그 책에 써 있어요. 시생누대의 제일 위에 거. 나는 위에서부터 썼지만 책은 아래서부터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쉽죠? 시생누대니까 여기에 대대대대는 다 무슨 대야? 지워서 시생대라고 쓰겠죠. 됐죠? 여기에 대대대는 다 뭐야? 그래요. 원생대. 그럼 요걸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얘 고, 중, 신. 얘도 고, 중, 신. 이거 맞죠? 하나만 더 있죠, 여기에. 네. 초, 고. 맞아요? 초 아니에요? 그냥 초요. 포켓몬스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어쩔 수가 없어. 외워졌니? 다시 한번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현생 누대는 몇 개의 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3개. 시생 누대는요? 4개. 됐어? 원생 누대 몇 개? 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3개. 근데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됐니? 그럼 다시 한번요. 고생대는 몇 개의 기로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외워야 돼. 순서를. 나는 안 외울 거야. 6개. 됐네? 6개의 기. 중생대는 몇 기? 3개. 그래서 3기. 그럼 신생대는요? 3개. 네, 신생대 뭐라고 써있어? 고진기, 신진기, 제사기. 왜? 3기. 되니? 자, 그럼 나요. 어디 살고 있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니? 신생.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현생누대, 신생대, 제사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공룡은 언제 나왔어? 현생누대 중생대. 그럴게요. 이해되니? 야, 이런 걸 어떻게 해? 고사리 언제 나왔어?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2학년 지구과학은 장난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하려고? 이번 다음에 화석이야. 요렇게라도 간단히 외우세요. 나중에 요건 지질시대의 동물 이름이랑 같이 외워봅시다. 화석은 두 종류.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화석은 1번 있어야 됩니다. 1번. 조건. 화석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은요. 첫 번째,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석탄불이야되는 화석이 별로 없을까요? 그 당시엔 단세포 생물이 많아서 단단한 부분이 없었던 겁니다. 화석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죠. 두 번째, 빨리 땅 속에 묻힐 것. 그렇죠. 땅 속에 빨리 묻힐 것. 세 번째, 화석화 작용을 받을 것. 네 번째, 열과 압력을 받지 않을 것. 그렇죠. 화성암, 변성암에서 화석은 발견되기가 어렵죠. 됐나요? 조건은 외우시고요. 두 번째, 얘네 봅시다. 표준과 시상. 표준 화석은 뭐라 그래? 그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시상 화석은 뭐라 그래? 그 시대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주면 좀 편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졸라 많겠죠? 2개예요.
졸라 많은 거 할 거야? 2개 할 거야? 둘 다 하셔야 돼요. 2학년이 됐으니까. 그럼 표준 화석은요. 조건이 뭐여야 돼? 개체수가 졸라 많을 것. 얘는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분포하는 면적이 졸라 넓을 것. 얘는 좁을 것. 됐어요? 하나만 더요. 그럼 생존하는 기간은 얘는 짧을 것, 얘는 졸라 길 것. 이해돼서? 표준화석이 되려면 적어도 지구를 덮을 만큼은 돼야 돼요. 시상화석이 되려면 특정한 장소에서만 자라야 돼요. 그러니 지구를 덮을 만큼 개체수는 안 돼도 되죠. 공룡은 표준화석이야, 시상화석이야? 표준화석이에요. 왜? 지구를 덮을 만큼 살았고요. 어느 시간에 한꺼번에 멸종돼서 기간이 짧아요. 2억 년이 넘었는데 기간이 짧으면 좀 이상하죠. 인간은 아직 화석에 속하기에도 너무 짧게 살았어요. 그럼 고사리요. 전 지구를 덮은 식물이거든요. 그 고사리는 왜 표준화석이 아니에요? 개체수 많고요. 분포 면적이 넓어요. 요게 조건에 안 맞아요. 지금도 살아야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은행나무 같은 애들처럼 오래 살고 있는 애, 갑조처럼 오래 살고 있는 애, 이런 애들은 표준화석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층을 파보니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시험용으로 간단히 구별하는 거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은 분포 면적, Y축은 생존 기간. 그래서 좁은 면적이 오래 살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시상. 넓은 면적에 짧게 살면 이게 표준. 물론 막 겹치는 애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잘 못 보던 그래프. 분포 면적. 여기에 표준. 여기에 시상. 그렇죠? 그럼 Y축은 뭐니?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 그래프의 X축, Y축에 따라서 요거는 중딩 때부터 많이 보는 그림이거든요. 요거는 좀 색다른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체크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됐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너 고생대 6기 중에 고사리가 나온 시기는 언제니? 고사리는 무슨 화석인지 아니? 이걸 외우는 게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지질시대 화석이 중요합니다. 이쪽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지질시대의 기후 이렇게 써있어요. 지질시대의 기후. 시상화석을 보면 기후를 알 수 있죠. 시상화석 두 종류 있으니까 두 종류는 외웁시다. 하나는 고사리, 하나는 산호. 고사리는 어디서 자라? 우리 집 땅을 팠어. 고사리 화석이 나왔어. 그럼 우리 집은 시대 상황을, 환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고사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 집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환경이었겠지. 그럼 고사리가 자라는 환경은 뭐냐고. 따뜻해야 돼? 차가워야 돼? 네, 그래서 고사리가 제주도에서 유명한 거예요. 그럼 습해야 돼? 건조해야 돼? 네, 그래서 온난 다습 이렇게 쓰는 거고요. 산호는요? 산호 어디서 자라는지 알아요? 바다요. 깊은데 얕은데?
같은데? 네. 오. 산호는 얕은 바다에만 있어요.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산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틱톡 이런 거 뭐 쇼폼 같은 거 보면 심해 생물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틱톡이 있어요. 그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면 심해 생물체를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럼 여기에 심해 생물체들이 이렇게 왔다가 쓱 지나가거든요. 정말 특이하고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찍히는 거야. 이 넓은 바다에 잠수함 한 대가 내려와서 불을 비췄는데 고기로 쏙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 넓은 바다의 그 바다 깊은 곳에는 또 다른 생명체들도 무지하게 많겠죠. 너무 웃기지 않겠니? 불을 잠수함이 이 넓은 바다에 여기 사람도 못 타요. 기껏해야 한 명 타거든요. 크게 만들면 돈도 많이 들고 고장을 하는 분도 없으니까 졸라 작게 만들어요. 대신에 카메라를 달아서 카메라가 이렇게 빛을 비추는 요만큼만 보는 거예요. 여기로 대왕 오징어도 지나가고 이상한 생물체도 지나가고 문어도 막 지나가고 막 이래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많긴 사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나요? 요만큼 보고 쏙 지나가요. 요때 요 심해 바닥이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가벼운, 그래서 슥 하고 지나가면 막 이렇게 일어날 만큼 아주 가벼운 알갱이 입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산호 이런 데 사지 않아요. 산호도 동물이잖아요. 산호도 동물이니까 가급적이면 햇빛 많고 따뜻한 데 사는 걸 좋아하겠죠. 나도 그러겠어요. 나보고 바다에서 살아라 그러면 나는 따뜻하고 좀 햇빛 잘 드는데 그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산호는 얕은 바다예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나무의 나이테, 강수량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무의 나이테 본 적 있어요? 나이테가 완전 동그랗게 생긴 애도 있고요.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애. 이쪽은 좀 이렇게 얇고요. 여기는 좀 간격이 커요. 이렇게 생겼어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자르면 안 돼. 이렇게 자르면 아이씨 실패. 그래서 얘를 잘라요. 잘라서 이렇게 나이테가 기울어진 애를 찾아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 이 넓은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연장선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찾는 방법이에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군대에서 쓰는 방법인데 나무를 잘라요. 야,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나무를 자를 수가 없어. 잘라요. 그래서 군대는 정말 잘라요. 그래서 이 간격이 넓은 애가 있고 간격이 좁은 부분이 있어요. 이 넓은 부분이 나무 쪽이에요. 그래서 넓은 부분을 향해서 이 향해 있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우리를 남쪽으로 내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서 성장을 많이 해요.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럼 이거 나무 잘라야 되잖아요? 못 잘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물을 찾아가요. 개울가를. 흐르는 개천이 이렇게 있겠죠. 요걸 찾아요. 물소리를 듣고. 요 물소리가 나오는 나무 주변을 봐요. 그러면 이 나무에 이끼가 껴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껴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잘 안 보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달릴 거야? 이쪽. 이쪽으로 가요. 그럼 죽는 거야. 네. 이끼 본 적 있어요? 네. 무슨 색이에요? 어두운데? 왜 녹색이에요? 광합성 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끼는 햇빛을 좋아하기는 싫어.
생각과 되게 좀 생명체는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꽃가루 화석, 종이석, 석순, 산호골격 저번에 우도 얘기해줬어요. 그죠? 산호골격 거기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비나의 코, 이런 것들도 음회암 같은 거 얘기할 때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비나의 흔적, 인터라켄 내가 그냥 생으로 놓은 거 같죠? 그죠? 다 얘기해드려요. 유공충 화석, 이거 본 적 있니? 유공충? 네, 유공충은 여기 그림입니다.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여기는 방추충만 나와 있네요. 그건 우리 봤었죠. 규조류. 유공충 이런 애들도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서 생김새를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런 걸로밖에 연구를 못한다니 참 대단합니다. 아래 지질시대 기후 한번 볼까요? 기후에다가 꼭 별표를 하나 쳐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선캄브리아대는 한랭, 고생대는 온난 한랭, 온난 한랭, 중생대는 온난 한랭, 온난, 신생대는 온난 한랭. 지금 한랭 중이죠. 곧 있으면 빙하기가 온다라고 그래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랭, 온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뚝 떨어지면 빙하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한랭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어느 온도 이상 내려온 게 아니지. 빙하기 아니에요. 빙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뚝 떨어진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한랭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규조상. 근데 이게 계속 쭉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태죠. 요거보다 조금만 낮아지면 우리는 이제 빙하기가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가 여태까지 살던 시대 중에 꽤 낮은 온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지구 온난화가 됐는데 왜 기온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나요? 안 신기해요? 나만 신기한 거 같아요. 거기 보면 중생대 밑줄이에요. 중생대 밑줄. 앞에 점 4개 있거든요. 중생대 밑줄. 뭘 밑줄 그는 거냐면 빙하기 없었다 밑줄이에요.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파충류 같은 온도에 민감한 생명체가 그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지구가 참 그렇습니다. 온난할 때 보세요. 평균 기온이 22도예요. 평균 기온이 22도. 지금 평균 기온이 12도죠. 여기 표에 봐도 평균 기온이 12도거든요. 그래서 더울 때는 막 30도, 추울 때는 막 영하 20도 이렇게 해서 덥고 춥고 이걸 평균 내서 전 지구적으로 평균 되면 12도인 거예요. 근데 22도라면 지금보다 10도가 높죠. 추울 때도 10도가 높고 더울 때도 10도가 높은 거예요. 그게 평균 10도가 높은 거니까. 그럼 이게 온난한 거야? 졸라 더운 거야? 아까 얘기한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내용. 됐죠? 이쪽은 마저 다 외우세요. 나중에 이거 한꺼번에 정리를 할 겁니다.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154페이지. 밑줄만 간단히 한번 더 봅시다. 한꺼번에 다 정리할 겁니다. 선캄브리아 시대의 환경과 생물.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을 받아 환경이나 생물을 알기 어렵다. 선캄브리아대는 왜 생명체가 없니? 지각 변동이 많았으니까. 명왕류대 생명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체가 시작됐어요가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생부터 생명체는 시작입니다. 그러니 명왕누대에는 생명체가 없는 거죠. 시생누대에 전기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으며 밑줄이에요. 광합성하는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출현하였습니다. 그 뒤로 산소가 좀 많아지는 거죠. 스트로마톨라이트 선캄브리아의 대표적인 화석이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거야? 시생이요. 됐나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시생 겁니다. 왜요? 스트로마톨라이트를 확대하면 요만한 애들이 막 뭉쳐있는 거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기 전에는 그냥 바위 덩어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요만한 애가 되게 많은 거죠. 그걸 찾은 거예요. 그게 남세균이라는 걸 찾아낸 거죠. 원생누대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산소의 양이 증가, 진핵생물 출현, 다세포생물 출현, 이게 중요합니다. 원생누대에서 진핵생물 출현, 다세포생물 출현. 에디아카라 생물군 들어봤니? 선캄브리아대에 대표적인 화석이 딱 두 개거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여기 두 개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뭐라고 알려주냐면 선캄브리아대 화석은 길어요. 이름도 길잖아요. 화석 이름도 길어요.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뭐 해야 된다고? 얘 언제? 선캄브리아대를 3등분 누대로 나눈 거죠. 그래서 명왕, 시생, 현상, 원생 이렇게 나눴어. 그럼 명왕에는 들어갈 수 없죠. 둘 중에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외워줍니다. 그래서 밑줄을 가달라 그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시생, 스트로마 두 개 묶는 거고요. 원생, 에디아카라 됐나요? 쉽게 하는 법 알려줄게. 쉽게 하죠. 정말 쉽게 하죠. 됐어요? 야,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거 틀리면 안 되지. 그죠?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어서 이거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원생누대 2번 초대를 보세요. 로디미아라는 초대를 있습니다. 되니? 알고 있는 초대류 원래 다른 말이 뭐예요? 들어왔어? 옛날에 대륙은 몇 개였어? 한 개였어요. 옛날 대륙은 다 달라붙어 있어서 한 개였어요. 그래서 한 개야. 옛날의 대륙은 한 개야. 한 개요. 네, 그게 초대륙이에요. 그럼 로드미안 뭐야? 이 신기해야 돼요. 잘 봐. 대륙이 있었어. 원래 하나였어. 그런데 지금처럼 흩어졌어. 그런데 지각 변동을 받으면 판 구조론에 의해서 판이 계속 움직이죠. 그러면 다시 또 하나가 돼요. 그러다 다시 흩어져요. 또 다시 하나가 돼요. 다시 흩어져요. 대륙이 1년에 몇 cm 가는지 아니? 1년에 3cm 가요. 되게 조금 가죠? 아니에요. 1년에 3cm 갑니다. 해볼까요? 억년이면요 3억 cm가 되죠. 동그라미 두 개 떼면 1000만, 100만.
네, 300만 미터예요. 무슨 장난이 아니니 크지. 동그라미 3개 떼면 10만, 만, 천. 됐나요? 100만이니까 10만, 만, 천. 됐어요? 그만큼 줄인 거예요. 1000, 3000 킬로미터씩 이동합니다. 진짜 많이 가는 거지. 그죠? 지구가 몇십억 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 대륙이 조금씩 가서 지구 전체를 돌아요. 그러다가 다시 만나요. 지금 아프리카와 남미가 떨어졌죠. 그래서 대서양이 생겼거든요. 돌아서 이렇게 만날 거예요. 유라시아가 돌아서 만날 거예요. 다 만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흩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때 최초로 생겨난 애가 로드니아입니다. 판게아는 중생대 때 생긴 애가 판게아예요. 또 한 번 해볼까요? 아래쪽에 고생대요.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말과 석탄기 말에 빙하기가 있었대. 빙하기 있었죠. 2번 있었습니다. 수륙분포, 페른기 말의 대륙들이 하나도 또 있죠. 판게아 밑줄이요. 고생대의 동그라미 2번 수륙분포, 페른기 말의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서 판게아를 형성하였다. 또 있습니다. 그죠? 초대륙은 이름이 벌써 2개가 나왔죠. 지금 흩어져서 계속 흩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읽어볼까요? 캄브리아기, 삼엽충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맞지? 됐어? 오르도비스기, 필석, 갑주어의 밑줄이요. 갑주어의 밑줄. 요거 달라요. 지구과학이 왜 이따위로 어려운 거냐? 잘 봐. 갑주어 이렇게 쓰면 언제적 표준어석? 고생대 표준어석이에요. 되니? 그럼 갑주어는 고생대의 무슨 기? 그거 외워야 돼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출현한 건 무슨 기? 번성한 건 무슨 기? 외우셔야 됩니다. 되니? 그래서 출현과 번성은 좀 달라요. 일단 기 이름들을 전부 다 외우시면 되겠죠. 어떻게 외운다고? 그냥 외워요. 캄브리아. 오, 실, 때. 난 이렇게 외운다 그랬어요. 아무렇게 외워. 나는 시험 안 봐요. 시험 봐야 되니까 어떻게든 외우세요. 오르도비스. 이 뒤에 걸로 함정을 내지 않거든요. 앞 글자만 잘 따서 외우시면 뒤에 건 안 외워도 됩니다. 그죠? 맞아요? 자, 이거 잘 다시 한 번요. 고생대 삼엽충 어디 거? 하여 이제 고생대의 삼엽충까지만 외우던 고1은 끝난 거예요. 고생대 갑주어 언제 번져? 고생대 양치식물 언제 나왔어? 어때요? 지구가 괜히 찌그지?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중생대 외울 수 있겠어요?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공룡 어디서 나왔다고? 틀려요.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 공룡 언제 나왔니?
그건 출현이야 번성이야? 출연. 출현은 그 앞단계를 쓰시는 거야.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건 번성입니다. 그렇죠? 공룡이 번성한 건 듀라기, 공룡이 출현한 건 트라이아스기. 신기하지? 중생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하나만. 아까 밑줄 뒀어요. 중생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빙하기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신생대 생물의 환경, 고진기, 신진기, 제사기, 우리 잘 안 들어봤지, 그지? 요런 데다 밑줄을 긋는 거예요. 신생대는 고진기, 신진기. 수륙분포, 현재와 비슷, 지금 우리는 신생대 제4기를 살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인간 언제 출현? 인간이 출현한 시간은 지구과학적으로 매우 짧아요. 매우 짧아요. 그래서 그냥 출현도, 번성도, 아직도 왼쪽에 있으면 멸망도 다 이때를 쓰시면 돼요. 신생대 제사기. 그렇죠? 무슨 기 이런 걸 외우는 게 지구과학입니다. 나중에 다 외우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156페이지 탐구 자료. 자, 한반도에서 산출되는 화석의 종류와 산출 지역. 외우실 거예요? 외울 거야? 한반도 거니까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고창군 선캄브리아대 화석이 있대요. 고창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장어 안 먹어봤어요? 네. 장어 안 먹어봤어요? 싫어요. 참 싫어해? 그럼 말할 말이 없지. 그럼 할 말이 없지. 됐나요? 고생대 화석은 어딨니? 강원도 특별자치구 태백과 영월. 우리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다로 여기 지질시대 파트의 처음은 지질시대와 화석과 지질대 화석에 대한 내용을 막 배우거든요. 그리고 화성암, 변상암을 배우고 맨 뒤에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을 배워요. 지질공원들을. 그러면 이 맨 앞에 있는 화석이랑 이 뒤에 있는 지질공원을 합치면 이 단원 전체의 단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박스만 외우면 시험 문제는 다 끝나는 거죠. 화석 이름 외울 수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고요. 뒤쪽에 여기 파트는 그냥 한 번쯤은 본 거니까 좀 잘 정리를 간단하게 할 거고, 뒤쪽에 변성암 그리고 화성암 이렇게 나가면 여기 단원도 끝이 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쵸?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